잘 보이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도기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동대랑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강의를 한 지가 벌써 몇 번째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데하고 강의장도 크고 많은 분들이 오신 데다가 다른 강의장은 제가 제일 밑에서 있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데, 이 강의장은 제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기분이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오늘 강의 주제를 어떤 식으로 정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게 정하게 된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에 대해서, 처음 겪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경매 투자를 해보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한번 손들어 보시죠. 한 번이라도 계시면. 예. 아주 극소수죠. 그러면은 법정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네. 그럼 법정 가보신 분들은 왜 한 번도 투자는 안 하셨나요? 그냥 구경하러 가신 건가요? 처음부터? 아니면 응찰을 해보셨나요? 어떠세요? 네? 낙찰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몇 번이나 응찰을 해보셨어요? 금방 말씀하신 분. 한 번. 경매도 이게 투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경매 초보자들은 투자를 여러 번을 할 때 언제든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떨어지면 내일 또 할 수 있고, 그러고 시험처럼 몇 점을 맞아줘야 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선생도 따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증세가 있냐면은, 자기가 자율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가끔 다니다가 조금씩 써보고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 틀어주죠. 그죠? 겨울엔 난방 틀어주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많이 놀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은행을 가듯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초보 입장에서는 몸풀러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문을 하세요. 그건 어차피 당연한 어떤 행동이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잘못하면은 거기에서 습관이 안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구경을 하러 다녀, 영화관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응찰을 한두 번씩 해보시는데, 그러다가 계속 조금씩 쓰고 떨어지고, 이렇게 테스트 삼아서 시도를 하십니다. 그것도 떨어지게 그쪽으로 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종의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죠? 법정이 요거보다 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이제 경매 잡지사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또 나는 이 물건을 꼭 잡아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돈을 벌려고, 눈에 이게 충혈이 될 정도로 힘을 주면서 와서 투자를 해서 성공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인드가, 경매라는 것은 돈 벌려고 환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가볍게 소풍 가는 데가 아니다. 요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고, 통상 마인드가 안 잡히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어려운 공부도 하셨지만은, 공부를 많이 하신 파트는요, 여러분들은 금년에 공부하셨지만, 전국에는 작년에 공부한 사람도 있고, 10년 전부터 공부한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경매만 한 15년 됐습니다, 경력이. 제가 이제 28세부터 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당시부터 권리분석 공부하고 법 공부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는가?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요게 또 2년이 돼서 한 5년 후, 10년 후에 이제, 나 그때 공부 강동대에서 정말 잘했어. 그걸로 내가 정말 이렇게 돈도 벌고, 서울에 저금 나간
아들, 딸들한테 집을 좀 사줬다. 이런 소리까지 들으려면은 이제 조금 더 많이 이제 그 실무도 필요하지만은 실무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예.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실무 과정을 가르칠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항상 마인드를 강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제 맛배기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량 물건을 검색하는 훈련을 제가 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경매 정보 사이트 혹시 그 검색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혹시? 예, 해보셨죠? 그런데 보면은 분명한 것은, 그 중에서 돈을 크게 벌리는 물건이 분명 존재하죠. 그런데 그 돈이 되는 그 우량 물건을 그럼 전국에 있는 돈 있는 사람이 다 그걸 도전하나요? 아니죠. 예. 물건이 한 법정에서 20경우로 20개가 각기 다른 경쟁자들이 붙습니다. 그죠? 붙을 때는 자기가 겨냥하는 물건이 우량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죠. 하지만은 돈 되는 물건은 별도로 존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우량 물건을 검색하는 훈련을 제가 시키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량 물건을 식별해내느냐. 그 사이트에는 한글로밖에 안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 누군가가 별 표시를 한 5개 정도 해놓으면은 쉽게 알 건데, 그죠? 아니면 우량 물건 후보라고 불러놓으면 좋은데, 그냥 글씨만 써져 있는데 어떤 게 우량 물건이냐? 예,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우량 물건을 검색하는 구체적인 기술을 가리키기 전에 제가 뭐를 시키냐면은, 우리가 그 보물찾기 아시죠? 예.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소설책 같은 모험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그 모험을 하다가 보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 보물 찾기의 심정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하나 잘 개발하면 집안이 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대한 물건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을 집중한 다음에 물건을 뒤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검색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경운기 같은 경우에 시동 걸려면은 오래 걸립니까? 짧게 걸립니까? 오래 걸리죠. 예. 경운기는 시동 걸려면 한참 걸려요. 그렇지만은 그 스포츠카는 어떻죠? 금방 걸리죠. 예. 그러니까 고수가 되면은 물건을 뒤지는 그 자세를 취하는 순간부터 바로 보물찾기의 마인드를 갖춰버립니다. 바로 정신을 딱 집중하고 마음이 아주 몰입해지는 경지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이트를 안 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좋은 물건이 눈앞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그냥 그저 그런 물건인갑다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가 정신세계라는 걸 아셔야 돼. 돈 얘기하는데 무슨 정신이냐 하지만은 실제로 요거가 빠지면은 돈이 안 벌립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은 이제 처음 뵙기 때문에 선물로 돈 주고 이렇게 돈 받아야 가르치는 강의를 그냥 먼저 짧게 한 10분 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선 그 경매가 뭔지 제가 이제 준비를 하기로는 경매의 어떤 실체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면은 접근하기가 좋죠. 그렇죠? 관악산이 있다. 그럼 관악산이라는 이름만 듣는 경우하고 관악산이란 게 높이가 어떻고 뭐 길이 어떻고 몇 미터 정도 가면은 뭐 배드민턴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관악산 가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경매라는 게 뭐냐? 어떤 실체를 알고 공부하시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우선은 처음이시니까 경매라는 게 뭐냐? 실체. 네, 요거를 하나는 아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경매라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은요, 부동산에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경매라는 게 남들이 들어보니까 누구는 경매로 돈을 좀 벌었다더라라는 단순한 말만 듣고 계시면 자기가 이렇게 확 땡기질 않아요. 기분이. 그런데 도매시장이다라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하시면 땡깁니다.
도매라는 거가 뭐죠? 소비자가보다 싼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대문하고 남대문 시장 같은 데를 가보면 새벽 시장에 지방에서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제 검은 비닐봉다리에 물건을 이제 담아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빼면 거기서 싸게 사서 지방에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여주나 이쪽도 옷가게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뛰어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비싼 금액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옷 같은 거야 뭐 비싸봐야 뭐 얼마 합니까? 그죠? 몇만 원 차이 아니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소비자가하고 이런 도매 가격 자체가 한두 푼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면 1억짜리가 한 번 떨어지면 얼마 되죠? 8천. 그죠? 통상 20% 떨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천 같은 데는 한 7천 됩니다. 30%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1억짜리지 만약 3억짜리면 얼마가 되는 거죠? 20%면 2억 4천 되는 겁니다. 물론 2억 4천에 다 살 수는 없겠지만요. 실제로 보면은 옛날에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에는 감정가가 3억이면 시세가 그 당시에는 막 3억 5천, 4억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는 3억짜리를 2억 한 5천에 받아도 2억 6천에 받아도 실제 시세 대비해서는 한 1억 5천씩 싸게 사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감정 가격이 시세보다 좀 이렇게 시세가 오히려 감정가보다 좀 낮은 시절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감정 가격을 믿지 말라 뭐 이런 게 이제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오죠. 감정 가격하고 시세는 다른 겁니다. 전혀. 그래서 이제 조사 능력이 좀 탁월하고 부지런한 분들 같으면은 물건을 많은 것을 뒤지다 보면은 감정가보다 시세가 높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도전을 하면 돈을 벌죠. 그러니까 첫째 좀 부지런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경매라는 것은 도매시장인데 도매시장으로 대표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매하고 하나는 뭐죠? 공매입니다. 공매. 자, 공매는 어디에서 진행을 합니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매는 입찰을 인터넷으로 입찰을 하죠. 홈페이지에서 입찰을 합니다. 경매는요, 각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루트는 요 두 군데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신탁회사 있죠? KB 신탁. 그런 데에서도 부동산 공매 공고를 하고 부동산을 팝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각 은행들에서도 부동산을 팔기도 합니다. 통상 이제 은행이 이제 부동산을 경매로 치면 그거를 금융기관이 또 사기도 해요. 가끔 그래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계약 형태로 팔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간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루트가 두 군데가 있다. 요거를 아시면 되는데 통상은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투자를 오랜 세월을 해보면 이게 시세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통상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이렇게 받으면 지금은 불경기니까 여기만 생각하셔서 여기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면 간혹 오르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지금 최근에 한 5, 6년 불경기를 맞았지만은 그래도 오르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사놨던 게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살 때만 이 이득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 2단계 이득도 존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하고 2단계 이득이 동시에 존재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시세 차익을 개발이 되든가 여기 들어오면서 더 뛰기도 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저한테 이제 어제 우리 최고위 학생이 한번 전화 왔는데 코엑스 쪽 삼성무역센터 쪽에가 여기 하나 생깁니다.
그런 이제 예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빌라를 이제 잡으려고 저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감정가는 4억 8천이고, 최저가가 지금, 3억 6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통화로만 이제 문의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법원인데, 얼마를 쓸까요? 여기 들어오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가끔 물어보죠.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자기가 가진 돈의 한계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동산을 갖고 싶은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도, 그죠? 뭐 이거 따도 그만 안 따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하고, 나는 죽어도 이 자리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베팅하는 어떤 돈지라는 그 규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억 8천에 3억 6천 정도 되면 그 앞에 지하철이 생긴다고 하고, 보니까 지도에 지하철 예정구역이라 딱 있어요. 거기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빌라. 이게 1, 2천 오를 건지 5, 6천 오를 건지는 귀신도 모른다. 하여간 오르기는 오를 것이다. 맞죠? 예. 그러면은 본인 생각에 이 집을 꼭 잡고 싶으냐? 예, 저는 삼성동에 집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계속 알아봤는데 20 몇 대 1로 계속 붙어서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던데요. 요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갖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이거는 4억 3천은 넘기셔야 된다. 최저한. 자, 그럼 얼마 쓴 거죠? 7천만 원 더 쓴 거죠. 예. 그럼 시세는 얼마 정도냐? 그랬더니 4억 8천 뭐 이 언저리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예. 한 7, 8천 쓰려고 했는데요. 자, 어때요? 3억 8천을 쓰게 되면은 붙습니까? 떨어집니까? 네, 떨어집니다. 그러면 교통비, 버스, 뭡니까? 조사하러 다니면서 썼던 경비도 붕 뜨죠? 예. 그리고 갈 이유가 없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그러니까 요 정도 7천 이상 쓰라고 하니까 이제, 놀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기본인데 본인이 갖고 싶다면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기는 뭡니까? 오를 것이다. 그죠? 오를 것이라는 점을 빼면 안 됩니다. 이게 이만큼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분명히 오릅니다. 이거는 갖고 싶으면 사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 나중에 결과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카톡으로 왔어요. 몇 시간 있다가. 자기가 4억 3천 몇백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들은 거죠. 저는 말을 잘 안 들으면 안 가르쳐 버립니다. 한두 번은 가이드를 해주는데, 안 가르쳐. 다 그게 자기의 팔자니까. 그래서, 근데 썼어요. 그래서 2등하고 얼마 차이 났어요? 그랬더니 2등이 4억 2천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붙은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출발 전에는 자기는 한 이 정도를 생각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걸 써서 자기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본인은 어느 정도 보고 또 추가 상승도 된다. 되죠? 자, 이게 이제 그 경매라는 거의 특징을 이제 제가 예를 들어준 건데, 경매는 잡아야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설 속에 자꾸 이렇게 꿈꿔봤자, 한 1시간에서 2시간 안쪽에 발표를 하는 순간, 자기는 그냥 한 개도 번거 없이 나가고 1등만 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부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죠? 베팅력이다, 이게. 1등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시장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1등만 생존한 대우받는 이 더러운 세상 막 그러잖아요. 돈은 1등만 법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 그리고 지금 4억 8천에 요만큼만 벌었잖아. 그게 아니라 이게 더 벌 수도 있다. 요까지 이제 미래를 내다 보셔야 이제 그런 눈이 있어야만 베팅이 되지. 안 그러면 되게 쫌팽이처럼 됩니다.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러다가 우연이라도 조금 써가지고 1등을 하게 되면 더 큰일이 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봐봐, 이건 내 생각이 맞잖아. 그러니까 다음에도 계속 그 짓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경매를 10년 했어, 20년 했어 해도 별 볼 일이 없어진다.
왜요? 실력이 자꾸 우연의 기는 평생에 한 번 맞을까 말까 하죠. 근데 한 번 맞으면 두 번도 맞고 세 번도 맞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멍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로또 한 번 맞았다고 그 다음부터 직업도 안 잡고 계속 로또만 긁어대는 거예요. 그걸 멍청이라고 한다 이게.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거의 이제 속성은 우선 이런 거고요. 도매 시장이고 이렇게 불로소득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로소득이죠. 볼로소득이라 그랬네. 솔직히 부동산에 부동산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투기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보면은 한참 부동산으로 돈을 벌 때, 이런 거예요. 1억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또는 5억짜리를 투자하든 3억짜리를 투자하든 하는 노동, 권리 분석 똑같죠? 컴퓨터 만지작거리는 거 똑같죠? 등기 부대는 거 똑같죠? 세대원 열람하는 거 똑같죠? 그 전화 통화하는 거 똑같지. 똑같아. 명도도 똑같아. 한 1,000만 원짜리 그 집에 사람 내보내는 거나 1억짜리 집에 5억짜리 집에 살던 사람 내보내는 건 5배로 더 힘든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짓은 똑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 되게 많이 벌고 어떤 건 별 볼 일 없고 이런다. 그러니까 이제 불로소득이라는 게 저런 측면에서 크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1년에 한 2천, 3천 모으려면 얼마를 연봉을 벌어야 되죠? 1년에 한 2천 모으려면. 2천 모으려면 월 200 가까이 모아야 되죠? 예. 그러면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살림하시는 분. 한 달에 200 모으려면 남편이 얼마 벌어와야 됩니까? 예? 500. 여성분. 여성분. 남편이 500 벌어주고 200 저축해 이러고 싶지. 근데 여자는 다르다 이거죠. 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얼마 정도 벌어줘야 200은 내가 세이브 하겠다? 700. 돈 단위가 다르죠? 남편하고 500 가지고는 200이 저축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천을 모으려면은 남편이 700, 800은 벌어줘야 돼. 그죠? 예. 그러나 1년에 2천을짜리 시세차익 남는 걸 부동산을 사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게. 그죠? 1,000만 원 정도면은 월 90만 원씩 1년을 모아야 됩니다. 그죠? 엄청 큰 돈인데 사는 것은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그 정도는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금덩어리 1,000만 원짜리가 널려 있다.